네, 6월 24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4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38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96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0선 마감했고 1.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5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7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600선 마감했고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400선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8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69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80불 마감했고 휘발유는 1,652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9,540불대 그래서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도 2.71불로 1.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 같은 경우 2,331불 마감했고요. 국내 금은 10만 3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서 8,7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없고 또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 약세 여파, SK 하이닉스 5%대 급락.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대 내리막,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 급락 여파에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등 엔비디아 엮인 벤더들 대체로 약세 보였고요. 저번 주 금요일 왜 빠졌냐고 보면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점도 고려해 볼 필요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갔다는 점. 그래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조정 때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 엔비디아에 엮인 벤더들이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만큼 또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는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현재 좀 많이 안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젠슨 왕도 몰라. 자꾸 틀리는 엔비디아 실적. 애널들 굴욕 언제까지? 라는 내용인데요. 5개분기 실적 예상보다 평균 12%가 높게 나왔습니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래서 추종 불가한 성장 속도다, 엔비디아.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현재 높은 주가는 또 최대 리스크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월스트리트가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실적 추정이 계속 틀리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모닝스타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코렐로는 엔비디아 실적을 추정하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수요는 폭발하는 반면 공급이 불확실해서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지난달 91달러에서 105달러로 높였으나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하고요. 다른 이제 멜리우스의 벤라이츠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해 들어 5번째 상향 조정 계속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해 156% 올라서 지난주에는 세계 1위인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잠깐 왕좌에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3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현재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애널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오를지 뭐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았던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좀 국제 정세나 약간 어, 그 전쟁 위기, 지정학적 분쟁 이런 것들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한 4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북한이 러시아에 6개월 동안 포탄 160만 발을 지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했습니다. 선박은 4척 정도 전달을 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에 160만 발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뭔가 더 지원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확인된 거는 160만 발. 해당 무기는 우크라이나 인근 서부 국경 16곳에 보급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에 엄청 끈끈한 동맹을 맺었죠. 그 동맹을 맺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정학적으로 또 국제 정세적으로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 핵 사용 조건 바꿀 수 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불 작전. 이제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무기들이 가고 있죠. 이제 러시아는 이에 맞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정한 핵 교리의 수정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핵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이러한 양상에 주식시장은 또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죠. 전쟁 중인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선서 이제 동시에 싸울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와의 전투는 하마스 전투는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종전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마스가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마스가 파괴되면 레바논으로 그 인원들을 다 또 전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분쟁에 대한 확전 우려 더 커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란, 헤즈볼라를 지원할 것. 미국 합참의장 이스라엘의 경고. 그러니까 미국 합참의장이 이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헤즈볼라까지 공격을 하면 이란은 헤즈볼라는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만해라 라는 건데,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마스 때보다 훨씬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번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이와 관련돼서도 잘 체크해봐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이나 이런 걸 받아서 엔비디아 발 상승이죠. 그런 걸 받아서 많이 올라갔는데, 또 미국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크게 올랐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터진다면 또 크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출 관련된 또 삼양식품 얘기인데요. 얼마나 맵길래 외신 기자가 불닭볶음면을 시식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덴마크 정부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태가 있었죠. 너무 매워서 이거는 막 그 심장 뭐 몸에 무리가 갈 정도다. 그래서 수출 금지한다. 뭐 이랬는데 이제 영국의 BBC 그리고 AP통신, AFP통신 등 엄청 유명한 외신들이 앞다퉈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뭐 시식을 하기도 하면서 뭐 전 세계 홍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막 직접 자기들이 먹어보겠다면서 덴마크에서는 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겨서 다 먹어보는, 그리고 유튜버들도 먹어보는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 BBC, AP통신 뭐 이런 다른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약간 재밌는 어, 상품이니까 또 재밌게 챌린지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또 홍보가 더 강력하게 돼서 매출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삼양식품의 오늘의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엔비디아처럼 또 같이 빠진 거 아닌가 또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상승은 또 계속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보수적으로도 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팹 생산 능력 올해 6%, 내년 7% 성장. AI 칩이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올해 첨단 반도체가 13%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모리는 HBM 수요로 전례 없는 상장을 하고 있다. 보면 올해 6%와 7%, 전 세계 반도체 이제 생산 능력입니다. 많이 늘어났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공장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공장을 늘리면 수요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어, 나중에 이게 공장을 많이 늘려놨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또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후아롱그룹, 넥스칩, CN, 뭐 SMIC, CXMT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은 과잉 공급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HBM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례 없는 생산 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HBM이랑 뭐 이런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어서 공장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 수요가 빠지는 순간 또 엄청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캐파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중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건 약간의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도 뭐 대한고래 관련주들,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뭐 포스코인터 위주로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시장이면은 약간 테마주성 이런 수급은 좀 쏠리는 편입니다. 다른 데서 수급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또 뭐 대한고래 같은 거는 잘 갈 수 있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오히려 오르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네요. 이 전 세계 트렌드에 약간 편승되지 못하고 엔비디아 내리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이제 AI 뭐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가 뭐 낸드나 뭐 SSD, D램 뭐 이런 거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또 오늘도 약간 피레침 찍었다가 좀 빠졌지만 1% 정도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지정학적 분쟁이
얘기 나오면서 약간 방산주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정도 마감했네요. 어, LIG 넥슨은 어떻게 됐지? LIG 넥스원은 뭐 1.9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이 안 좋은데도 방산주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4.7%, 그리고 삼양식품 4%, 또 전력 관련주들이 뭐 10%, 뭐 6% 오르더니 오늘 뭐 또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4%, 6% 내렸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5% 정도, 30만 원 맞춰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도 최근 강력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8%나 빠지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 하지만 대한고래와 또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조선주들 또 디스플레이 패널 위주로 좀 수급이 갔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급이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 미포 7%, 세진중공업 11%, 한화엔진 5%, 현대힘스 5%, STX중공업 5%, 현대중공업 3.9%. 대부분 조선주는 다 강력한 모습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뭐 또 핸드폰이나 PC에 또 디스플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고, 엔비디아의 하락에 대한 여파로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 또 나머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좀 하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증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2일 연속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금요일은 내마녀의 날로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겹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에서 3위로 바로 밀려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분석했고요. 다만 이런 변동성은 단기적일 것이고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한 120달러 정도 선입니다. 웨드부시라는 증권사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파티라고 비유하며 엔비디아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뭐 이제 시작된 파티다? 되게 강력한 워딩이네요. 그리고 마이크론과 TSMC, 뭐 ASML 등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하락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는 뭐 옵션 만기일 여파로 XLK죠, 기술주 ETF의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순식간에 애플이 1% 정도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시장의 투심이나 분위기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과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 장세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경쟁사이기에 실적이 나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도 크로스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목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